이 수시를 준비하는데 진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자, 일단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대학교가 면접을 왜 볼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학교가 면접 평가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교에다가 뭘 제출했냐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생기부와 자소서죠. 그러니까 서류만 제출한 학교가 있고 자소서도 같이 제출한 학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서류가 진짜 우리 학생에 맞는 서류인가, 이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면접을 평가할 때 서류 신뢰도에 대한 진위 여부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뭘 보냐면요, 첫 번째, 지식 수준 평가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할 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이 지식 수준 평가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행정학과를 가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면 그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수준까지 연구를 했고 무엇을 알게 되었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정책적 대안을 어느 부분까지 발전시키면서 활동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는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라고 결과론적인 문장이 써져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지 대학교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식을 발전시켰는지를 잘 준비를 해서 대답을 해야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지식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활동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답변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게 되게 좋습니다. 활동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유전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분석했다거나, 그러면 자료를 분석할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문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구성했는지. 또 하나,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요.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 재무제표가 기업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수치적 의미를 평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소서나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대학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노력을 했고 우리 학생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는 단순하게 어떠한 지식에 대한 부분만 전달하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한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고 만들어졌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붙이면서 활동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컨슈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동국대학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동국대학교 이제 면접에 대한 학생부 이제 가이드에서 갖고 온 건데 출처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일단 볼게요. 면접 질문이 뭐냐면 미생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독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 책은 3학년 때 읽은 책으로서 존 잉글람입니다. 저자가 존 잉글람이라는 사람인데 미생물의 흥미를 가지고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식에 대한 것도 없고 책을 내용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책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지금 동기가 나와 있네요. 내가 이 책을 왜 읽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미생물 배양 실험을 통해서 미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고 연구를 하는데 그 실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지식에 대한 도구로서 책을 읽은 겁니다.
라고 말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그 책을 실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 메타적 이론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특히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에 대해서 중략됐다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냐면 과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을 더 자료를 찾으면서 이런 미생물에 대한 어떠한 이론에 대한 부분을 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한 메타적 이론을 기본으로 전제로 실험이라는 걸 진행했을 때 내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끔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알게 된 미생물에 대한 실험과 이런 독서, 자료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미생물에 대한 어떠한 지식적인 부분까지도 설명하면 정말 좋겠죠. 결국은 책에 대한 어떠한 단순한 내용 아니면 책을 읽게 돼서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한 단순함보다는 내가 그 책을 왜 읽었으며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 과정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 그걸 실험에다가 어떻게 연관시키면서 나의 지식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요 단계별로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꼭 독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 만약에 A라는 연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던데 그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된 거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 그 보고서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유전에 대한 보고서인데 그 유전에 대한 보고서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라고 짧게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뭔가 단순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유전이라는 걸 배웠고 그 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자료 분석한 거를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동기와 과정과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서류에 대한 부분에서 신뢰도를 본다는 건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이 써준 이 평가글이 어느 정도 지식에 대한 수준과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발전성을 가져갔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개요를 구성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답형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학생의 잠재된 능력과 지식을 잘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